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5일 금요일 마감,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 셀트리온 바이오 왕의 비상,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 출시가 지금 임박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코-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주일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번 주는 셀트리온이 바이오 왕으로서 귀환을 했고 또 비상을 시작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다소 좀 흥분 되시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항상 주식은 냉철하게, 아주 편안하면서 감정을 배제한 채 바라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가 그런 객관적인 판단과 감정을 배제하면서 냉철하게 주식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오늘 장 한번 체크해 보죠. 예. 오늘 장세가 뭐 일단은 뭐 계속 좋죠? 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뭐 1% 내외 정도 강한 어떤 시장 흐름을 보였고요. 수급도 역시나 보시면 기관들이 연일 지금 순매수, 금융투자 중심이죠. 그래서 기관이 다소 이번 주는 좀 이끌어주는 그런 장세.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많이 샀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뭐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소개를 또 해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약세인 이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포인트를 조금 뭐랄까 이제 내용, 이렇게 좀 올린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도 제가 볼 땐 요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특이하다, 수급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중소유 펀드를 빼가지고 미래자산 액티브 퀀트로 이관합니다. 악사 뭐 이런 어떤 중소형 펀드 20%씩 빼서 미래자산 뭐 액티브 퀀트 쪽으로 런칭을 한다.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무슨 얘기냐? 약간 좀 뭐 고밸류가 된 것들을 좀 뭐 약간 작은 기업들 매도를 해가지고 삼성자, 하이닉스 그동안 막 눌려 있었고 밸류가 낮잖아요, 사실. 그런 종목으로 그냥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일시적으로 좀 수급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좀 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어떤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매수세, 그 기관의 매수세 증폭으로 좀 나타난 것 같고요. 보시면 최근에 하이닉스 보십시오. 기관이 매수를 폭발적으로 하죠. 이건 뭐 특별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펀더멘털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그런 어떤 수급적인 요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6% 올랐는데 최근에 기관 매수하는 거 보십시오. 뭐 900만 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수급적인 요인이 있었다. 그렇게 좀 판단되고요. 사실 뭐 삼성자 하이닉스도 뭐 좋은 종목이고 사실 장기 투자한다면 손실 볼 가능성은 거의 없죠. 예. 최근에 못 참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탁 올라오다 보니까 삼성자 하이닉스 많이 샀잖아요. 올라오다 보니까 매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러한 자금들이 조만간 뭐 주도주 쪽으로 아마 탄력 있게 움직이면 따라붙는 자금이 개인들의 자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장세는요, 주도주군들 뭐 언택,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쉬었지만 뭐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주도주군에서 주로 이제 이끌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SK가 좀 크게 올랐네요. SK 바이오팜 상장이 이제 조만간 이뤄지기 때문에 관심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LG화학도 좀 셌네요. 3.9% 상승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 쪽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주도주군들 섹터가 좋았던 걸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셀트리온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는데요. 공매도 부분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매도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셀트리온은 이제 공매도 잔고 추인데요. 공매도 잔고는 사실 별로 변동이 없어요. 제가 이제 요 공매도 종합 포털에서 자료 뽑아가지고 이제 차트를 그려놓은 건데요. 사실 최근에 공매도 잔고는 크게 감소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모르겠습니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갚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감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올해 코로나 때 푹 빠졌다가 확 감소했다가 1200만 주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한 900만 주 수준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가려 하잖아요. 이렇게 비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밀려야 되는데 조금 더 주가가 이렇게 탄력 있게 상승해야 아마 이게 공매도 잔고가 쭉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5월 26일 날 제가 영상 거기 보시면 있을 겁니다. 요거 제가 설명드렸었죠. 셀트리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공매도 비율이 높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HLB는 뭐 신약 기업이니까 기본적으로 높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그때 얘기 드렸는데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고가 별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감소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플랫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툭 올랐어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참 아직 본격적으로 공매도의 어떤 청산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코로나 때 이제 뭐 치료제 개발 실적해서 주가 올라오면서 여기 좀 감소는 하긴 했죠. 한 500만 주 수준 내외 하다가 지금은 한 300만 주, 400만 주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근데 최근에 주가가 셀트론이 이제 비상하면서 튈 때 사실 셀트론 헬케어는 공매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그런 점들. 그리고 이제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튀었잖아요. 주가가 튈 때 공매도 잔고가 더 늘었어요. 아니 지금 공매도 금지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시장 조성자 물량이 이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은 제가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2배 이렇게 튀었잖아요. 그 전부터 코로나 이제 치료제 개발 뭐 이 이슈 터질 때부터 사실 120만 주에서 반토막 났어요. 공매도 잔고도 60만 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가를 올려준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또 공매도 잔고, 공매도 청산이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지금 한 13만 원이죠. 10만 원 돌파하면서는 공매도가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자기 목을 옥죄는 거죠.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수준은 이렇고요. 또 이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대차 잔고입니다. 공매도를 치기 전에 이제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려 놓는 거, 그걸 이제 대차 잔고라고 하는데, 대차 거래. 그래서 대차 거래 이제 잔고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직 공매도를 친 물량이 아니라 빌려놓은 물량이에요. 빌려놓은 물량. 빌려놨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줘야 되는 물량들이죠. 그걸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무서운 거죠. 빌려놓은 거 그냥 빨리 상환시켜버리는 거야.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2,400만 주 정도 됐거든요. 대차 잔고가. 근데 지금 보시면 1,500만 주 수준이니까 거의 한 1,000만 주가 갚아버린 거예요. 공매도 친 건 아니고 청산한 게 아니라 이제 갚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틀 급등할 때 80만 주, 70만 주 갚아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진 않았지만 대차 빌려놓은 거는 빨리빨리 갚고 있다. 일단은 뭐 공매도가 늘어나기는 쉽진 않다는 거죠. 향후에도. 그래서 여기 이제 급속하게 더 감소하게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 대차 잔고가 올해 2월달 정도에는 1600만 주 수준이었는데 지금 900만 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3사가 공이
어찌됐든 올해 초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도 확 감소했고 대차 잔고도 확 감소했어요. 지금 사실 겁을 먹은 거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쪽 공매도 쪽.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똑같죠. 예, 올해 초 대비해서 대차 잔고가 한 450만 주 수준이었는데 지금 240만 주니까 뭐 거의 뭐 7, 80% 반토막 가까이, 예, 이제 대차 잔고가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결국은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쪽에 이제 기사 좀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불금이니까 집에 가서 편안하게 또 저녁 시간에 영상 보시라고 넉넉하게 제가 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장 마감 후에 이 셀트리온이 860억 규모로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항체 의약품 공급 계약했다는 이제 소식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보시면 램시마 IV 정맥 주사형이죠.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 이쪽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램시마가 지금 그 점유율이 이제 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우선 등재 사보험 쪽이 우선 등재되면서 그래서 트룩시마 이제 또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독보적인 뭐 독점이잖아요. 트룩시마가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는 그쪽으로 항암 제거 쪽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물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가 이제 늘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외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셀트리온이 한 2% 정도 상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찌됐든 실적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뭐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라는 이런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 코로나 치료제는 정말 제가 이 5월 초에는 약간 옵션 개념으로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업 가치의 옵션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 자체가 쉽게 꺼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 자체는 사실 옵션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이 셀트리온 그룹의 기업 가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고,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이 바이오시밀러라는 어떤 그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라는 브랜드에서 신약 기업으로까지 저변을 넓히는 종합 제약사로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확장시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한국의 국가대표라는 제약사로서의 어떤 브랜드를 확실히 전 세계에 퍼뜨리는. 왜냐하면 지금 정부랑 같이 지금 해외 유럽 임상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국가대표라는 브랜드 네임을 확실히 다지는 정말 점핑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셀트리온 그룹주를 지금 판다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뜯어 말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정말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뭐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어떤 기사인데요. 셀트리온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새 주가는 증권사 평균 목표가를 넘었다. 증권사 이제 그 평균 목표가가 14개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24만 9천 원, 한 25만 원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5만 6,500원 종가죠. 오늘 종가가. 그래서 목표 주가를 넘었습니다. 평균. 어찌됐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기자분이 이제 뭐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바이오시밀러가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리고 수급 쪽으로 외국인 기관이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가지고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요인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이 30만 원으로 목표 주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이 리포트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신재훈 연구원님. 제가 이제 이 신박사의 유튜브 채널을 플랫폼화 하고 싶다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제가 같이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들을 담화를 나누고, 또 이제 애널리스트 분의 또 고견을 또 듣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하면서 이 구독자분들, 그리고 셀트리온을 사랑하고 강성 주주인분들, 그리고 관심 갖는 분들에게 더 나은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이제 이분들 초청하려면 구독자가 좀 많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선뜻 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제가 더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 또 이제 이 각계 전문가 분들을 초청하는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를 늘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로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전문가 분들이고요. 이분은 꼭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뭐 이분이 아니라 제일 나쁘게 보는 분도 만나서 또 그런 어떤 논리, 의견들을 들어봐야죠.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기사가 이런 것들이 좀 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어떤 오늘 시세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이제 쌍끌이로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붙죠. 그리고 셀트리온 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도한 자금을 오늘 오전에 셀트리온으로 매수를 했어요. 헬스케어나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이 이제 중심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늘 장 전 시간으로 매물이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 좀 인위적이라 생각했어요. 아니 어제는 사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이 세 그룹의 어떤 시세가 매물이 쌓여? 아니 미국 시장이 뭐 약간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인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기분 좋게 마이너스권에서 셀트론을 추가 매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시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실수를 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투자를 하면서 단기적인 시세를 보거나 차트의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큰 흐름을 놓쳐서 큰 시세를 놓친 경험이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단기 투자를 그동안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면서 아쉬움이 좀 많았고, 투자 전략이나 방법들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선 주도 섹터, 주도 업종, 주도주 자체가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큰 그림 하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지, 막 단기적으로 차트 분석한다든지, 막 단기적으로 시세가 막 흔들어가지고 음봉 나오고 뭐 그런다든지 해가지고 이 큰 시세를 놓치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넘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시세가 최근에 좀 다른 종목 비해서 약한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아주 좋은 어떤 매물 소화의 흐름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기관도 이렇게 팔고 기관도 이렇게 보시면 수급, 잠시만요. 기관의 수급도 이렇게 최근에 좀 빠지고 있고 외국인도 좀 빠지는 경향이라서 블록들을 하고 나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그게 단기적인 차트의 흐름, 단기적인 수급의 흐름 때문에 큰 그림을 놓치고 큰 시세를 놓치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았기 때문에 꼭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들만 제가 실수만 범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의 삶은 조금 더 달랐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어떤 시세 흐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제가 보는 어떤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일부 후퇴, 그리고 이제 뭐 당금질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뭐 가장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한 어떤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을 한번 보면요, 뭐 특별한 변동상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뭐 개인들 큰 어떤 수급 변동 없었던 것 같고요. 시세 흐름은 뭐 상승 흐름을 깨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뭐 변동성도 적었고요. 5일선 위에서
거래량도 줄였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어떤 시세 흐름을 좀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세 종목 모두 비상이 시작된 걸로 이제 확신하고요. 뭐 100% 확신하면 뭐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엉터리인 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 뭐 사실 지금 가는 흐름이고요. 또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이 종목이 안 갈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넥신인데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시세 흐름이 장중에 마이너스를 좀 계속 이어가다가 막판에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거래량은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관 불량 때문에 조금 더 시세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비상을 위한 일부 후퇴, 당금질, 개구리가 뛰기 위한 어떤 도약 전 단계, 그런 어떤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면 그런 어떤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그 주력해서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뭐 나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약주 몇 개 보여드릴까요? 그냥 메지온 같은 경우도 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제트리비엔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임상 3상 종료를 올해 그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세가 굉장히 셌죠. 12% 상승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10만 주를 매수했고요. 이 10만 주가 이 프로그램성 매물을 뛰어넘는 수량이거든요.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가 2만 주인데 외국인이 10만 주 매수, CLSA로 들어왔다는 것은 액티브하게 알테오진이라는 이 기업 자체를 보고 들어온 어떤 자금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뭐 좋은 어떤 수급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엊그제 하한가 간 거 거의 시세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휘둘리면 안 됩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시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 관련해서 좀 나온 내용이 제가 블로그에도 오늘 올렸지만요. 여기 보시면 이 스마트 앤 그로스라는 그냥 기업, 개인 기업 운영하시는 형인우라는 카카오 이제 김범수 의장의 처남이 알테오젠의 보유 지분은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로 현대 매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 본다면 뭐 기업 내용 전혀 문제 없이 단순 루머로 인해서 폭락을 했었던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굉장히 우량하고 좋죠. 너무 저는 일찍 팔아버려가지고 볼 때마다 항상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뭐 셀트리온 그룹주가 알테오젠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팔고 뭐 셀트리온 그룹주를 추가 매수한 거였거든요. 전혀 뭐 향후에 아쉽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주제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 출시 체크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텐데요. 왜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체크 안 하면 뜬금없이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실적 발표 때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개발 현황에서 보시면 C 인증 획득 미국 긴급 사용 승인이 6월 5일 날로 이렇게 마감 잡혀 있거든요. 식약처 허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단축해 줄 거기 때문에 뭐 한 2주 안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었고 좀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 아마도 진단키트 관련된 내용이 뭔가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저는 이걸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 최근에 알테오진 또 폭등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향후에 나올 만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급이 우선해서 반응하고 혹은 그런 것들을 먼저 알고 있는 어떤 측에서 선행적으로 매수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 수급에 우선해서 나타나면서 나중에 재료가 나오는 후행적으로 재료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그동안 투자하면서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이번에 동물 실험 중간 결과 나온 것도 우리가 동물 실험 들어갔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나 기사나 공시가 전혀 사전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단키트 부분도 전혀 뭐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세가 지금 이제 비상하기 시작하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셀트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제약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재료에 우선해서 수급이 먼저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이번에 진단키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진단키트 부분 보시면 일단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방법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 항원 항체검사법, 뭐 항체검사법, 뭐 혼합 검체 기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국내 이제 대부분 시젠 등 대부분의 진단 업체가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 실시간 유전자 증폭 RT-PCR 방식이라고 해요. 검사법. 특정 DNA 부위를 증폭시켜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요. 이제 감염 초기에도 검사가 가능하고 가장 핵심이 이제 정확도가 높다는 거예요. 95% 이상.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요 이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은 뭐가 다르냐? 일단 이제 기존 진단 RT-PCR의 진단 키트 방식의 특징은 채취의 정확도가 이제 높고 정확도가 이제 높은 편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약간 단점이라 해야 될까요? 검사 장비가 필요하고요. 이제 이제 랩이 필요하죠. 연구소가 필요하고 운영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냐? 하루 검사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이제 셀트리온의 신속 진단 키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RT-PCR 이제 유전자 증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 장비, 랩, 뭐 운용 기술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 나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높을 수 있는 근거로서는 이 기업이 이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개발하고 있잖아요. 제3자처럼 얘기했네요. 항체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결합력과 반응성이 좋은 항체를 보유하고 있을 거잖아요. 사실은 항체 지금 한 300개를 이제 뽑아냈었기 때문에 거기도 또 강력한 또 항체, 특히나 이제 S 단백질에 반응하는 S 항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확보하고 보유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정확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을 거라는 부분, 그걸로 이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나와봐야지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배팅하고 이렇게 서정진 회장이 TV에 나와서까지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항체 기술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이 신속 진단 키트도 이 정확도를 이 RT-PCR만큼 올렸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신속 진단 키트의 단점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완하게 된다면 이게 뭐 최강인 거죠. 최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개발은 늦었다 하더라도 사실 셀트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전 세계 유통망 그리고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취의 위험성도 낮고 편리성이 좋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타액 침으로 자가 검사도 가능해서 사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뭐 어떤 기관에 이제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20분 뒤에 이제 20분 안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이 사람 뭐 문제 없네 해서 들여보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컨택 활동 시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관들이나 그리고 이제 자가 이제 지난 진단이니까 집에 이렇게 재고로 쌓아놓고 좀 열이 좀 나는데 갔다 왔더니 하면 이제 집에서 그냥 딱 진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압도한다는 거죠. 기존의 진단 키트를. 예. 그래서 이제 검사 시간도 짧고 검사 비용도 RT, PCR. 왜냐면 장비나 뭐 운영 기술자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매우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알려진 셀트리온의 신속 진단 키트가 나오게 된다면 기존의 진단 키트를 압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셀트리온 그룹도 진단 시장에 대한 진출을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아마도 어느 정도는 이 연구하고 해놓은 단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치료제만큼이나 사실 기대되는 게 이 키트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보시면 S 단백질 검출 방식으로 이제 정확성과 신속성을 모두 충족하는 신속 진단 키트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검체 채취를 할 수도 있지만 침으로도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기사 한번 좀 볼게요. 간단하게. 3월 12일 날 기사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셀트리온은 우선 의료진의 피로를 덜고 진단 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15에서 20분이면 코로나 양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이르면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서울대병원 등을 통해 받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을 활용해 이달 말까지 항체를 가려낸 뒤 다음 달 진단키트 시제품을 만들고 5월부터는 기존 키트와 병행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허가까지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면 6월 초 정도 되겠네요. 상용화는 이르면 6월, 늦어도 8월로 예상했다. 서 회장은 환자 스스로 검사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한 방법이라며 자가 진단이죠. 시간이 훨씬 덜 걸리는 만큼 의료진의 부담을 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진단키트 생산량을 하루 5에서 10만 명 분으로 정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만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10만 명 잡으면 한 달에 3천만 명병? 와, 어마어마한 양이네. 이걸 다 생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진짜?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또 업데이트된 기사가 있었거든요. 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국내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진단키트는 2번의 유전자 증폭 검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정확도를 함께 갖췄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의료진의 도움 없이 타액을 통해 자가 진단이 가능한 편의성도 더한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진단키트 개발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현재 6월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5월 10일 날 기사입니다. 약 한 달 전에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거짓말 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체 페어링 테스트 이걸 한 진단키트 기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이제 도움받은 이런 내용에 도움받은 블로그가 있어요. 행복을 심는 의사 요 분 블로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역시 의사분이시니까 전문적인 걸 잘 분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요 블로그 도움 많이 얻었고요. 항체 페어링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제 완료를 하고 이제 제품 개발을 4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성능 검사를 4월 30일 정도까지 완료를 하고 임상 성능 시험을 5월달 진행하면서 바로 성능 시험을 마무리 짓고 CE 인증 미국 긴급 사용 승인을 걸었을 걸로 신청을 한 걸로 예상이 돼요. 시약처 허가까지 같이 동시에.
5월 말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지금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일정 잡은 게 오늘 날짜 6월 5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진단키트를 한번 짚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미국 긴급 사용 승인은 이제 많은 분들 아시니까 뭐 CJ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받은 거니까 여기 C 인증 획득 요게 뭔가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보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 규격 인증 마크.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요 이제 C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 판매하려고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 이제 셀트론의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높죠, 사실. 예. 그래서 판매망도 지판을 이제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예, 임박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셀트론은 IR 팀 전화해도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되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예, 치료제든 진단키트 요 부분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내부자 빼고는 알 수 없는 사안이에요. 예, 예측하는 부분인데 사실 좋은 방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제 수급이 시세에 우선한다, 주가에 우선한다는 얘기를 드린 게 그게 뭐 별로 안 좋다거나 좀 잘 안 된다거나 하면 주가가 이제 고꾸라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비상을 시작한다는 게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오지 않을까. 치료제뿐이 아니라 이제 진단 키트도 뭐 실적은 말할 것도 없죠.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룹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셀트론 그룹주를 들고 있으면서 주식을 정말 편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은 생각이시겠죠, 다들? 그래서 이제 한 주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다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불금 되시고 다들 오늘은 한우 드시고 치킨도 시켜 드시고 평소보다 맛있는 거 가족분들과 드시면서 불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신박사 요 정도 물러나고요. 다들 성공 투자 항상 기원 드리고 옆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혜택이 더 크게 늘어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